예술포차는 예술로 잔을 채우는 토크쇼입니다. 포장마차 컨셉으로 편안한 분위기로 진행되어 예술에 있는 삶과 예술 창작 활동들을 알려드리는 토크쇼입니다. 오늘도 진행을 맡아주실 우왕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 광안리 바다에서 너무 왔고요. 생각하는 바다라는 커뮤니티 살롱에서 커뮤니티 매니저로 있는 우동준 우왕입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예술포차 두 번째 이야기 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에서 흙을 만지고 있는 이재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재림 선생님하고 함께 이제 하게 될 텐데 선생님을 처음 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을 설명할 수 있는 네. 키워드를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네.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아까 처음 설명드린 대로 일단 흙을 네. 많이 만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 키워드로 정리를 하자면 흙을 이제 영어로 했을 때 클레이라고 이제 많이 쓰고 클레이. 있는데 네. 클레이랑 그 다음에 플레이,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연기를 하고 있는 단어가 이제 엔틱 단어. 네. 저렇게 3가지로 한단 정리를. 클레이는 얘기하셨던 것처럼 흙을 만지는 네네. 작가님이셔서 클레이고, 그럼 플레이는 좀 어떤 의미가? 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많이 접하는 대상, 그리고 저희 주변에 있는 대상자가 이제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랑 함께 흙을 가지고 작품 활동도 같이 하고, 네. 그 다음에 뭐 체험도 같이 하고, 뭐 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주제가 이제 플레이 위드 클레이라는 네. 주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플레이를 한번. 이름에 라임을 끼워주네요. 네. 플레이 위드 클레이. 네, 생각보다 신경 좀 쓰는. 알겠습니다. 그럼 플레이는 클레이를 이용한 아이들 네네. 대상으로 한 거. 그럼 엔틱은 어떤? 엔틱은 이제 클레이 인 엔틱라고 해서 제가 지금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전시 오픈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개인전 5번째 개인전 주제가 클레이 인 엔틱라고 해서 오래된 물건 아니면 이제 골동품, 그다음에 고풍스러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어르신들 대상으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제 작품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틱을 한번 정해봤어요. 흙을 매기로 아이들하고는 플레이를 하고, 네. 뭐 어르신들하고는 좀 빈티지하게 뭐 엔틱한 맞아요. 느낌으로 네, 그렇게 맞습니다. 작품하고, 네. 이렇게 세대를 나눠서 작품을 계속 소통하고 계시는 그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클레이, 플레이, 엔틱 이렇게 네. 설명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이재림은 꾸준한 활동을 계속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올해 가장 큰 화두이자 많은 변화가 있었던 코로나 사태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혹시 활동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는 제가 가지고 있는 소재 자체가 흙이고요. 흙이라는 거는 저는 지극히 아직까지도 지금 뭐 비대면 뭐 언택트 방식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흙은 지극히 만나서 같이 만져보고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소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야기가 나오면 저희는 되게 치명적이었어요. 네. 뭐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가 할 수 있는 작품도 그다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랑 하는 거라든지 어르신들이 직접 와서 만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가장 많이 바뀐 거는 일단 뭐 제가 할 수 있는 전시 작품이나 아니면 예술 활동이 방향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 다른 장르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저희는 지금 훨씬 더 많이 시간적인 면이나 뭐 생각하는 것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다음 있을 전시 같은 경우도 약간 개념적으로 조금 많이 변경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움을 뭐 경제적인 손실이나 이런 거는 뭐 다 같이 겪는 거라서 뭐 비슷할 것 같은데 저희는 소재에서 오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분은 뭐 쉽진 않겠지만 그 온라인 방식으로도 많이 전환을 또 하시고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 사실은 저희도 시도를 해봤어요. 시도도 해보고 패키지도 만들어보고 온라인 영상도 찍어봤는데 조금 한계점을 부딪히는 것 같은데 아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풀어나가야 되는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흙으로 한다는 것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고, 네. 작가님이 설정한 그 두 대상도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하죠. 만나지 못해서 네. 우울함이 더 크게 느끼는 세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도 취약 대상이고 네네. 어르신도 취약 대상이고 그쵸. 같이 작업을 못해서 겪게 되는 그들의 어떤 어려움 그런 것도 좀 느껴지시는 게 있나요? 같이 작업을 못해서 네, 뭐 계속 만나다가 네. 한동안 만나지 못했을 때 네. 아이들이
아이들에게 좀 관찰되는 변화가 그죠. 근데 흙이라는 소재 자체가 다양한 미술 장르나 소재 중에서도 굉장히 시간성이 필요한 소재 중에 하나예요. 네. 회화 같은 경우도 뭐 그림을 그리고 붓을 떼면 바로 완성이 되고,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뭐 금속 같은 경우도 이제 붙여가지고 색칠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흙 같은 경우는 만들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기다려서 말리고 또 기다려서 깎아내고 또 불 속에 들어가서 한참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아는 친구들은 뭐 몇 달 정도 이제 기다리는 거를 익숙해진 상태예요. 근데 코로나 같이 이렇게 막 몇 달, 6개월, 7개월을 기다렸다 다시 만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렇게 긴 시간 기다리는 것은 처음이긴 한데, 그나마 흙이라는 소재를 접하면서 이제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익숙해진 상태라 그래도 조금은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네, 다행히. 그 흙이라는 매개가 갖고 있는 특징이 확실하네요. 기다림. 네, 그렇죠. 저는 그게 시간.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앤틱이라는 단어하고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뭔가 시간이 좀 담길 수 네, 있는 맞습니다.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코로나 이전 이후 비교를 하는 게 좀 무색할 정도로 예술인들에게는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늘 힘들었던 것 같은데 네. 어떠셨나요? 이렇게 좀 생계를 유지하고 작가로서 그러니까 안 했던 일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저는. 생계를 네. 위해서. 네. 코로나 이전으로 갔을 때는 바로 그냥 제가 생각했던 거 바로 할 수가 있었어요. 네. 뭐 복지센터나 지역아동센터에 전화를 해서 저희 또 재밌는 프로그램 새로 나왔는데 같이 한번 해보자고 해도 되고, 아니면 제가 디자인 작품 개발도 하고 있는데 디자인 작품이 나오면 이제 그 시제품 개념으로 어르신들이 한번 써보게끔 저희가 경로당에 들르고 가서 이런 거 새롭게 나왔는데 한번 써보세요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한 걸 바로바로 실행에 옮기고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아서 바로바로 이제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었는데, 코로나가 이제 그런 걸 이제 많이 늦춰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많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이제 상황을 이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이제 다른 일들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던 뭐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파견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사실은 부족한 부분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전시뿐만이 아니라 기획 활동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부족함을 느껴서 양성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공부도 하고 있고요. 자기 개발도 하고 있고 못했던 코로나 핑계로 또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네요.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개를 시도하고 있는데 네. 코로나로 시도하지 못했던 환경도 있고 네네네. 그 사이 덕분에 공부도 네네. 하고 계신다고. 알겠습니다. 마냥 힘들다고 얘기하기는 좀 무색할 정도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이제 결혼도 했고 아이도 2명이나 했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좀 마음 편안하게 몸도 좀 쉬면서 하고 공부만 하고 그냥 조용히 있어도 되는데, 다른 예술가도 마찬가지겠지만 유지를 하려면 이제 또 나름대로 이제 그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컨설팅이라든지 뭐 혼자서 나갈 수 있는 강연이라든지 아니면 1대1 맞춤형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술인으로서 네. 활동하시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또 겸해서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또 그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되셨는지 처음이 궁금하네요. 처음요. 처음 얘기하면 저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그 아버지, 어머니, 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뭐 이모, 이모부, 뭐 외삼촌, 사촌, 형 전부 다 도자기를 사실 하고 계셨던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누가 시킨 건 아니지만 도자기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장래희망 쓰는 칸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도예가라는 단어를 저는 알고 있어서 도예가를 썼는데, 다른 친구들은 이제 그 단어를 거의 모르죠. 도예가가 뭐냐고 해서 막 설명해 줬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는 뭐 특별히 딱 와닿는 계기보다는 제 주변 우리 가족분들, 어르신들이 전부 다 도자기를 하셨었고, 저도 자연스럽게 흙이랑 친해지면서, 대신에 이제 장르는 다르죠. 저희 가족분들이 하셨던 장르랑 다르게 저는 이제 현대도예 쪽으로 전공을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작품 활동까지 꾸준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아예 장르가 달라서 서로 이제 터치를 안 하면서 하고 있죠. 네. 터치도 안 하기도 하고 또 어쩔 땐 또 도움도 준다. 그럼 그게 역으로 부담이 되시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세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터치를 안 하는 이유가 서로 부담을 미리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르가 아까 다르다고 했는데 요새는 뭐 장르가 파괴가 되어서 전통하시는 분이 현대 기법도 쓰기도 하는데 조언을 구할 때는 또 가족분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부족한 게 있을 때는 또 중간중간 얘기를 해줘도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비밀은 있죠. 예를 들어서 요리에서 레시피처럼 도자기에서도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유약 데이터라든지 뭐 가마 온도라든지 이런 거를 또 자기만의 비법은 또 가지고 있고 아버지도 아직까지 저한테 안 알려주신 게 몇 개 있고 저도 약간 모른 척 하는 거 몇 개 있고 네, 그렇죠. 이렇게 시작의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캐치하게 된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 아, 네. 집안에서부터 이렇게 오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계속 내가 성인이 되어서도 도예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했던 느꼈던 그 보람 나아가기에 이게 나의 길이다라고 느꼈던 그런 계기들이 좀 궁금해요. 저는 이렇게 남들처럼 탁 하고 와닿았던 네. 그런 시점은 없고요. 진짜 되게 꾸준하게 흑이랑 미술이랑 예술을 계속 어렸을 때부터 접해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도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대학교라든지 뭐 진로 진학에 있어서도 계속 저 꿈에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는 스텝으로 갔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졸업을 했을 때도 당연히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뭐 바꾸려고 하는 시도조차 안 했어요. 남들이 보면 이거를 되게 안 좋게 볼 수도 있어요. 너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것만 해가지고 한 번도 다른 일도 해본 적도 없는데 괜찮냐라는 얘기 아니면 다시 시간을 돌리면 혹시 다른 거 하고 싶지 않냐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푸냐면 아까 아이들을 만나면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뭐 이제 어르신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기획 프로그램 아니면 다른 작가를 만날 수 있는 뭐 융복합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면서 이제 그런 걸 이제 해소해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가장 큰 기쁜 순간 이런 거 있나요? 하면서 기뻤던 순간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는 때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자기가 네. 짠하고 해서 바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잊어버릴 정도로 모르고 있다가 작품을 받거나 이제 전시 오픈을 했을 때도 굉장히 많은 시간 이후에 작품을 보게 되는데 그때 그 대상자나 아니면 관람객이 생각했던 거, 기대했던 거 이상의 어떤 리액션을 보여줬을 때 그럴 때도 되게 좋죠. 왜냐면 바로 떼고 나서 짠하고 리액션을 보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상상하고 그러다가 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저는 다른 사람의 리액션, 뭐 저의 만족감도 있는데 다른 사람의 리액션 보면서도 많이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관객이 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그 힘으로 또 만드시는 것 같고 맞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코로나가 좀 빨리 끝나서 전시도 좀 다시 하고 그렇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얼마 전에 그 이대리님한테서 머그잔 선물 받았어요. 네. 명자 선물로 머그잔 선물 받았는데 그 잔들이 정말 이쁘고 네. 정말 진짜 정성이 들었다는 느낌을 많이 네. 받았어요. 계속 우리 이야기 속에서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도자기라는 것이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자기 손에서 떠나서도 시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말리는 그렇죠. 시간이라든지 굽는 시간이라든지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약간 인생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재밌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것 같은데 혹시 도예가로 활동하시면서 좀 힘드셨던 순간들이나 버텼던 순간들이 있으실까요? 도예가로서 힘들었던 거 당연히 제일 먼저 와닿는 거는 도자기가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가마에 들어가서 문이 열렸을 때 완성작품을 기대했는데 그런 기대랑 다르게 깨져 있다라든지 녹아서 한쪽으로 흘러 있다라든지 다른 작품끼리 이제 붙어 있다라든지 이럴 때 1차적으로 막 되게 놀라고 근데 이제 그런 게 겪다 보니까 점점 이제 당연한 거로 이제 받아들이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또 힘들었던 게 변수에 대해서 되게 많이 힘듦을 느끼고 있는데 그 변수 이전의 도자기 과정 중에 가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변화가 있어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유약 흐름이라든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색이 나오는 경우 이거를 요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마 속에서 이제 변화되는 어떤 현상인데 저는 이제 요변에 대해서 익숙하다고 해야 되나? 이제 미리 알고 있는 과정이고 근데 그런 과정들이 지금 코로나라든지 뭐 갑자기 뭐가 바뀔 수 있는 이런 변수랑 비슷하게 쓰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변에 대해서 조금 익숙하다 보니까
변수에 대해서도 이런 사회적인 변수에 대해서도 조금은 기다리고 참고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단련이 되어 왔던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생각나는 사자성어인데 대기만 적응이라는 아. 게 뭔가 연결되는 느낌이다. 네네. 그 이전에 만났던 또 정국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도자기 하나를 만들 때 변화하고 변형되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작가님에게 무엇이 실패인지를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많은 현대인들이 무언가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가 성과가 나지 않을 때 우린 실패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나 기다림의 어떤 작품, 도자기, 흙을 만드는 작가님에게 네. 실패는 무엇인지, 작가님은 무엇을 실패라고 생각하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패. 잠시만요. 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사실 실패 얘기하면 머릿속에 어렸을 때는 그 눈에 보이는 네. 뭐 내가 원했던 아니면 내가 기대했던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 생각대로 안 나왔을 때가 이제 실패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은 이제 그런 실패를 계속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클레인 앤티크도 깨진 도자기나 버려진 도자기나 오래된 물건을 이제 콜라보레이션해서 제가 전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실패에 대해서 두렵지도 않고 실패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안 해요. 사실은 주제가 지금 실패가 뭐냐고 해서 제가 어떤 게 실패지 했는데 지금 막상 떠오르지 않는 이유가 왜냐면 저희는 아이들을 만나고 조금 경험이 부족하신 어른들이랑 하는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되게 익숙해져 있어요. 실패라든지 깨진 거라든지 잘못되는 거라든지.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을 해줘야 되고 좀 다르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아이들한테도 그게 실패라고 해서 막 실망감보다는 요거 그러면 두 개 붙었으니까 요걸 그대로 한번 올려보자 라든지 아니면 깨졌으니까 그 깨진 면에 뭐 다른 그림을 그려보자 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는 버릇이 들어가지고 실패에 대해서 막 되게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실패를 단어를 최대한 안 쓰려고 해요. 생각도 안 하려고 하고. 네. 그래서 지금 원하시는 어떤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실패 얘기하니까 되게 생각이 실패가 뭘지 하면서 계속 막 생각을 하게 되고 충분한 답이 된 것 같아요. 네. 이 질문을 드렸던 게 네. 많은 분들이 무언가를 시도할 때 어려움은 혹시나 이게 실패하진 않을까, 내가 만든 게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망설일 것 같은데 네. 작가님들이 계속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작가님들의 실패를 고민하지 않는 듯한 그런 태도가 전달하는 울림이 있을 것 같거든요. 보시는 분들에게 충분한 답이 네네. 네. 너무 잘난 체한 것 같아가지고 실패 없다고 하니까 변형된 걸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네.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신 어떤 거에 도움이 네. 많이 됐고 저희 예술포차가 네. 단순히 예술인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고 그들의 예술에만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예술과 그들의 삶을 연결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네네. 하는 자리인데 지금 자연스럽게 그 창작과 삶을 연결해 주셔서 이야기를 너무 잘해 주시고 계시고요. 또 하나가 각각의 점조직으로서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 같은 영역에서 같은 지역에서 예술이라는 걸 하면서 좀 연결고리를 찾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재림님께서 생각을 하셨을 때 살면서 내진 예술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라기보다 처음 작업을 했을 때는 혼자 만족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전시가 있던 아니면 뭔가 작품을 할 때 나에 대해서 막 나에 취해서 많이 했었어요. 내가 만족하고 내가 하고 있는 생각만 그냥 딱 담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죠. 내가 하고 있는 활동, 내가 하고 있는 손짓이나 아니면 내가 하는 작품들이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나도 조금 느끼고 작품 보는 사람도 느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어떤 질문 하셨죠? 나 지금 갑자기 딴 생각.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관이나 그래서 처음에는 저 혼자만 생각하다가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많은 친구들도 만나고 어르신도 만나고 관객도 만나고 하다 보니까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굳이 내 작품을 봐주세요, 아니 내 작품은 이렇습니다라는 호흡이 아니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최근에 또 많이 느끼고 있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질문으로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네. 느낌입니다. 네. 작가님이 2020년 이제 2달 남았고요. 2021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마무리하실 계획이시고 내년은 무엇을 상상하고 계신지를 힌트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거의 10개월 동안 저는 사실 이제 1월, 2월부터 약간 그 뭐라고 하죠? 저희가 1, 2월이 약간 비수기면서 네. 작가들한테 이제 작품 구상을 하는 뭐라고 하죠? 준비하는 거 단계라든지 기획한 단계에서 1월 달부터 쉬었는데 본의 아닌 10월 달까지 좀 쉬게 됐어요. 시간도 많았었고 근데 또 10월 달이 일이 또 갑자기 또 많이 몰리더라고요. 전시도 이제 날짜가 확정이 되고 기획했던 프로그램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바쁘게 마지막 2달이 지나갈 것 같고요. 그와 동시에 또 내년도 준비해야 되는데 또 당연히 안 해봤던 거 해보려고요. 저는 지금까지 획을 만들면서 계속 안 해봤던 걸 한 개씩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다시피 뭐 비대면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저도 영상이나 뭐 촬영 이런 것도 관심이 많아요. 이거를 혹시나 내년에 또 좀 재밌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또 고민도 조금 더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와 동시에 또 공부도 해야 되겠죠. 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부분 이것도 또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뭐 조언을 통해서 공부도 하고 싶고 할 건 많네요. 좀 얘기하다 보면. 네,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네요. 우리 예술포털 5시간이 다가오고 네. 있어서 마무리 질문들을 드려보려고 네. 해요. 예술포차에 초대하고 싶으신 예술인이나 동료분이 계시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여기 와보니까 너무 좋고요. 이런 거를 좋아하는 작가도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뭐 생각나는 작가가 뭐 박재철 작가, 뭐 주수진 작가, 뭐 권기현 작가님, 뭐 많은 작가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지금 얘기를 안 하는 상태라 만약에 뭐 추천을 하라고 하면 저는 이제 도자랑 회화를 이제 같이 접목시켜서 작업하고 있는 이제 류은영 작가님이라고 계세요. 네, 진주에 계시는데 류은영 작가님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모시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이재림님에게 흑이란 흑이란 땡땡이다라고 말은 못하겠고요. 저는 이제 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흑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많이 쓰냐면 요새 카톡이나 문자 보낼 때 저는 기쁠 때도 흑이라고 하고 눈웃음을 쳐요. 이모티콘을. 그러면 그게 되게 기쁜 표현이 되기도 하고 슬플 때는 또 흑하고 그 유유를 써요. 그래서 저는 그 흑이라는 단어가 저의 기쁨이랑 슬픔이랑 저의 많은 감정이나 저의 생각을 전달해주는 예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멋진 표현. 뭔가 이재림님은 예술과 삶이 진짜 하나로 일치되는 네.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방향과 만들어내는 이런 머리와 손이 일치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재림님께서 세상에 외치고 싶은 말이나 아니면 자기 PR도 좋으니까 편하게 저쪽 카메라 보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광범위하긴 한데 흙으로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흙으로 만들어서 표현을 해서 전시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쩔 때는 이게 좀 많은 사람들이 직접 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직접 디자인을 해서 여기저기 자랑도 하면서 많은 사람이 쓸 수 있게 제품을 판매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흙으로 이제 어린아이들과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또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항상 새롭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땡스클레이도 지금 벌써 한 8년차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와 동시에 어떤 다양한 기획 활동을 또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론 비대면 방식이나 언택트 방식으로 많은 거를 이제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도 또 그런 것도 준비를 해서 또 흙을 저희랑 직접적이진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만져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까지 잘 해주셔서 공식 멘트가 있습니다. 네. 예술 포차를 받을 수 있으려면 저 멘트를 그러면 잠깐 문 닫기 전에 제가 하나만 더 네. 얘기해볼게요. 이재림님께서 그 고성의 폐교를 폐교해서 아버님과 함께
보천 도예학교도 운영하시고 계시고요. 네. 거기에 수로요라고 도예를 만드시는 공간도 운영하시고 계시니까 그곳에서 예술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시고 계시고 또 체험도 하실 수 있고요.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꼭 시간 되시면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성에 있습니다. 네. 저 잠깐 얘기해도 되나요? 네. 고성에 저희 수로요 보천도의 창조학교가 이제 체험 공간을 지금 30년 이상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가족 단위도 가능하고요, 커플도 가능하고 많게는 저희가 한 번에 2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이제 체험 공간 시설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저 원래 10월달에 여기 못 올 정도로 이제 수업이 많았는데 지금은 또 시간도 많고 하니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뭐 커플, 가족, 또 뭐죠 이렇게 단체분들 여기 계신 분도 충분히 오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술 포차를 닫을 시간인데요. 네. 마무리 멘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읽으면 돼요? 네. 카메라 보시고 저쪽 카메라 보시고. 저 여기 못 외우겠는데 그렇죠. 예술로 잔을 채운 예술포차 문을 닫겠습니다. 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